그날 저녁 박서진 씨가 삼천포 집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은 온 가족이 한동안 침묵에 잠기게 만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지나친 기쁨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비로소 터져나올 기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서진 씨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린 사람은 어머니도 효정 씨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서진 씨가 늘 존경하며 적절한 거리를 지켜왔던 형수님이었습니다. 형수님은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서진 씨 앞에서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오열 섞인 목소리로 내뱉은 한마디는 집안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도련님, 미안해요. 나 때문에 도련님이 너무 많은 구설에 휘말렸어요. 서진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았던 사람이 형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수님은 미디어와 거리를 두며 불필요한 대화조차 피한 채 그저 가족에게 드문 평온함을 지켜주기 위해 묵묵히 뒤에 서 있던 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박서진이라는 이름은 신문지면에 끊임없이 오르내렸고 그와 함께 수많은 억측과 추측, 심지어 가족과 관련된 지어낸 이야기들이 뒤따랐습니다. 유명인으로서 서진 씨는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은 결코 익숙해질 수도 원치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형수님은 그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발언도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없었지만 박서진의 형수라는 이름표 때문에 원치 않는 이야기의 소재가 되곤 했습니다. 건어물 가게 밖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만으로도 낯선 이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했고 밤잠을 설쳐가며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댓글들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자신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시동생인 서진 씨가 본인이 만들지도 않은 소문이 중심이 되어 고통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빡빡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서진 씨를 보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도련님께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어요. 형수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바쁘고 지쳐 보여서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내가 말을 하면 상황이 더 꼬일까 봐 두려웠거든요. 서진 씨는 즉시 손사래를 치며 간절함이 섞인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단 한 번도 형수님 탓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서진 씨는 대중 앞에서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기에 구설에 직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특히 형수님은 결코 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수님의 침묵과 인내가 그에게는 더 큰 미안함과 부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방 한구석에 서 있던 효영 씨는 이 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그는 아내가 그동안 어떤 압박을 견뎌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집에 돌아와서도 그저 피곤하다고만 하며 웃어 보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효영 씨는 알고 있었지만 무력했습니다. 추측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해명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왜곡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내가 서진 씨에게 사과하는 것을 효영 씨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막내 효정 씨는 어머니 곁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의 이야기들이 인자한 형수님에게 이토록 큰 상처를 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효정 씨의 눈에 비친 형수님은 언제나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집안의 끼니와 대소사를 묵묵히 챙기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던 분이었습니다. 효정 씨는 다가가 형수님을 껴안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언니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한 우리 잘못이에요. 그 말에 온 집안 식구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진 씨와 효영 씨의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자식이 유명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자부심은 언제나 걱정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카메라 뒤에 가려진 이들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아주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일이나 세상 밖의 소식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찬이 짜지는 않은지, 아버지는 오늘 다리가 아프지 않으신지, 건어물 가게에 손님이 많았는지 같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만 나누었습니다. 서진 씨는 활동하는 동안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타인의 시선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형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만약 다시 선택한다 해도 자신은 똑같이 침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이 가족이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사과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진 씨가 다시 서울로 떠나기 전 형수님은 문 밖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 씨의 손을 잡고 아주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요. 나는 도련님이 그동안 노력해온 만큼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에요. 서진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 무대 위든 일상 속이든 항상 가족을 그 어떤 조명보다 우선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요란한 발표가 아니라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 사이의 깊은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그들이 세상의 온갖 구설 앞에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힘일 것입니다.